안녕하세요. 귀한 사람들 인공화호 편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원호 교수입니다. 인공화호 수술을 받고 잘 듣던 분들이 갑자기 소리가 끊기거나 갑자기 인공화호가 먹통해서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이번 시간에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중 교수를 모시고 잘 들리던 인공화호가 갑자기 안 들리는 경우 그 원인과 처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먼저 문일중 교수의 강의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잘 들리던 인공화호가 수술한 다음에 갑자기 안 들리는 경우에 그런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화호 수술한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인공화호 기기를 사용하면서 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잘 들리다가 갑자기 인공화호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끊겨 들리거나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인을 다음에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화호 외부 장치가 머리에 잘 붙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화호 기기 내 외부 장치 기기 내 배터리의 문제나 아니면 접촉 불량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부 장치 내에서 프로그램의 문제로 매핑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장 심각한 경우로 내부 장치의 문제가 저희가 이제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내부 장치의 문제라고 하면은 다시 재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외부 장치가 잘 붙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이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 장치 부착 부위의 외상으로 인해서 그 외부 장치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혈종이 생기면서 그 외부 장치 부착 부위가 약간 부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석으로 외부 장치를 내부에 부착해야 되는데 그 부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부은 부위의 범위가 커지지만 않고 출혈이 조금 있다가 저절로 먹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되면은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부은 부위의 범위가 계속 커지고 그리고 열감이나 통증 같은 것들이 느껴지게 되면은 꼭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필요시에는 이제 그 혈종을 즉 내부에 고인 피를 주사기로 제거해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혈종이 커지지 않도록 압박 붕대를 감는 드레싱 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배터리 문제나 접촉 불량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왼쪽에 증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끊겨서 들리거나 잘 안 들리는 경우는 우리가 코일이나 케이블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코일이나 케이블을 교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어음 처리기의 보통 문제인데 보통은 외부의 충격이나 땀이나 습기 등에 의해서 어음 처리기 내부가 고장이 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습기를 제거해주고 어음 처리기 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리가 답답하게 들릴 때는 이제 어음 처리기에 있는 마이크의 커버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마이크 커버를 교체할 수가 있겠고 버튼이 누르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될 때는 버튼 고장이므로 세척 또는 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전원이 안 켜질 때는 우선적으로 배터리 팩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배터리 팩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인공화호 회사에서 스스로 이와 같이 진단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경고등이나 경고음으로 신호를 줍니다. 경고음은 인공화호 사용자에게만 들리게 되고요. 경고등은 각 회사마다 서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배터리 이슈나 아니면은 무슨 액세서리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이상이 있을 때 경고 신호를 주게 됩니다. 외부 장치의 문제나 매핑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증상이 결국 소리에 민감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 또는 기계를 자꾸 떼려고 할 때, 소리 크기가 불편할 때, 그리고 인공호흡 착용 후에 소리가 안 들릴 때, 또는 배터리가 평소처럼 오래가지 않을 때, 다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핑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매핑이란 것이 저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역치 레벨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외부 장치의 문제나 아니면 코일과 케이블의 접촉 등을 저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병원에 방문해서 매핑을 받고 기기의 문제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이 이 외부 장치의 분실이나 파손인데요. 이게 외부 장치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피치 못하게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되고요.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고장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고장 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고장 수리 불가 판정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실이 있거나 파손이 있고 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새로 외부 장치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보험 적용을 받을 때는 진료한 다음에 저희의 처방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 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비보험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내부 장치 고장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민감한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장치에 이식해 놓은 임플란트 자체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핑 과정에서 내부 장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2차 정밀 점검을 시행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도 내부 장치 이상이 확실하고 수리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 내부 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내부 장치를 삽입하는 재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난 한 20년 정도 수술을 진행하면서 전체 환자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재수술까지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더니, 인공호흡 재수술률은 약 4.6% 정도였고, 실제로 내부장치 고장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2% 내외였으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10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면은 100명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2명 정도가 내부장치 이상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장치 고장률은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줄어드는 추세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이런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럼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던 인공호흡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성인의 경우에는 쉽게 인지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 표현을 하기 어려운 소아인 경우에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듣다가 갑자기 안 들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의 행동이 굉장히 이제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얘기하는데도 돌아보지 않는다든지, 눈 맞춤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상 행동이 보이면은 한번 인공호흡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평소에 잘 듣던 아이들이니까 갑자기 안 들리면 뭔가 이상한 징조나 이런 것들이 행동의 이상을 보이겠네요. 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까 의료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첫 번째 조치가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접촉 불량이 아닌지, 배터리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린다고 하면은 일단 매핑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하면서 외부 장치나 내부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공호흡이라고 하면 이 내부 장치가 있고 또 외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부 장치는 수술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언제까지 계속 기능을 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도 내부 장치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와우가 개발된 지 그리고 이식된 지 한 4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초창기에 이식 받으신 분이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40년 이상은 이제 수명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기다 보니까 또 민감한 기기인데 체내에 이식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한 10년 정도로 추적 관찰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큰 문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기계 회사가 네. 이 기계에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이제 디바이스 페일러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바이스 페일러 레이트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끔 네. 돼 있는데 네. 그걸 보면 되게 저희가 한 1%? 한 네. 2%? 1% 이내의 그 정도의 페일러 레이트를 갖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영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고장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고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부 기기는 어떨까요? 외부 기기의 수명은 되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외부 장치는 이제 한 10년 정도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뭐 일부 환자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면서 한 15년에서 20년까지 쓰시는 분도 정말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 10년 정도를 평균 수명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기기가 아무래도 고장이 나니까 새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기기는 또 계속적으로 이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스스로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외부 장치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의 외부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네. 그러니까 기기 회사들이 내부 장치에 다 호환이 되게 외부 장치 기기를 업그레이드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장치를 한번 이식해 놓으면은 그 다음 버전이나 다다음 버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호환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희 병원의 그 재수술한 케이스에 대한 거를 좀 보고를 하셨는데요. 약 4.6%의 재수술 비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고가 됐나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제 내부 기기 고장이었습니다. 기기 문제가 사실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뇌척수액이 누출됐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심어놓은 전극이 다시 밖으로 좀 빠져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종 같은 것이 생겼다든지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재수술을 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결과가 다 좋았죠. 네, 대부분 결과가 좋았고 너무너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뇌척수액 누출이 심해서 완전히 제거한 경우가 한두 케이스 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재수술을 통해서 다시 안정되고 그 다음에 기기를 잘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 요약을 하면요, 잘 사용하고 있던 인공와우가 갑자기 특별한 원인이 없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받은 병원에 내원해서 그 원인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외부 장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부 장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더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겠고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재수술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의료진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물어볼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